안녕하세요. 한강의 채식주의자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4쪽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남편이 아내가 냉장고 앞에서 고기들을 다 버리는 걸 보게 되죠. 그런 광경을 보게 되면서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모르고 있었다. 저 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누구를 이제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남편이 영애를 안다고 생각하죠. 어, 뭐 별로 잘난 게 없는, 특별한 게 없는 그냥 평범한 여자.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영애는 그런 남편이 생각하는 여자가 아니라 알 수 없는 그런 여자죠. 특별한 여자죠. 사람은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각자 특별한 존재예요. 근데 특별 보지 않고 남편은 평범하고 자기가 좀 만만한 여자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 아는 게 붕괴됐을 때 이 남편은 나는 그 여자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이렇게 생각해야 될 마음의 자세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에요. 우리는 이제 안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길 가다가 뭐 민들레를 보면은 그죠? 저 민들레는 간에 좋대. 이렇게 이제 그걸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 민들레 입장에서는 얼마나 나쁜 그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때 나쁜 에너지가 가죠. 그 민들레한테. 민들레는 나쁜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애는 남편이 평범한 여자야 하고 바라볼 때마다 영애는 어때요? 나쁜 기운을 받았겠죠. 이게 이제 무서운 일이에요. 인간관계에서. 그러면 이 남편은 이제 아내한테 가해자잖아요. 그죠? 여기는 피해자 되는데, 그러면은 가해자인 남편은 또 어떤가?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살아오는 과정이 있겠죠. 그죠?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가부장 문화를 이제 학습됐죠. 그죠?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그죠? 남존 여비. 이런 이제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무식중인 남편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영애한테 가해자고 영애는 피해자인데 남편 입장에서 보면 남편 또 다른 피해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은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한 개 막 섞여 있죠. 그래서 가해자를 처벌만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처벌은 해야겠지만은 가해자 또 다른 피해자임을 생각하고 함께 풀어나가야 되죠. 이게 이제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걸 잘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안다는 것은 되게 이성적으로 아는 걸 안다고 많이 생각해요. 이성이란 거는 소크라테스부터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성의 발견자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를.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성을 플라톤이 발전시키죠. 그래서 수학적 이성으로 이렇게 발전시켜요. 그 이성이 서양의 그 철학사를 지배하죠. 그래서 서양의 철학 역사는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성의 역사라 보시면 되죠. 이 이성이 이제 근대사에 와서 데카르트에 오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인간의 주체, 나란 존재, 나 주체, 이거를 이성적 존재로 이제 규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성적 존재, 나가 이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뭐가 될까요? 세상은 대상이 되죠. 나는 주체와 대상. 그러면 주체는 내가 주잖아요. 주가 되는 체니까 내가 나 아닌 대상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섭죠. 주체와 대상을 이런 게. 그래서 이성이란 게 소크라테스가 생각한 이성은 이런 게 아니었죠. 소크라테스가 생각한 이성은 아주 넓은 범위예요. 어떤 무식의 지혜까지 포함하면 번뜩이는 지혜. 이런 거가 이성인데 현대사에 오면 이성이 지혜라기보다는 어떤 도구적 판단력이 이렇게 축소돼 버려요. 그래서 이성을 현대는 도구적 이성이 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마르크제 같은 경우가 도구적 이성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이성이 되게 축소되고 이런 이성으로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이렇게 우리가 된 거예요. 이런 눈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때요?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이런 시각으로 선생님이 학생을 수업하면은 학생은 폭력이 되고 학생은 폭력 당하게 돼요. 또 길 가다 이런 축소된 이성, 도구적 이성 눈을 보면 사람을 또 폭력이 되죠. 그 사람을 도구화시키죠. 나를 위한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돼 버려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때요? 이성적인 걸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서 온몸으로 느끼는, 온몸은 크게 보면 그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이렇게 파동을 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안다는 거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온몸의 파동을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 만났을 때 서로 파동의 에너지가 오고 가잖아요.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기운이 오고 가죠. 산에서 좋은 경치 보면 산하고 나하고 어때요? 파동을 쳐요. 이게 아는 거죠. 내가 저 산을 보고 저 산 높이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아는 거는 그거는 폭력이 돼버려요.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산이지. 그래서 불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러니까 산을 봤을 때 우리는 산이라는 어떤 생각, 개념, 언어로 이제 보는 거예요. 저건 산이야, 저건 물이야. 다 언어로 봐요. 언어로 보는 한 그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규정한 이런 지어진 걸로 보는 거죠. 이 자체가 이제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처음에 했는데 점점 더 내가 이제 도가 깊어지면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르게 보이는 산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냥 언어가 아닌 그냥 산, 그냥 물. 이거를 이제 성철스님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냥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존재 그 자체로. 이런 거를 그림으로 그린 작가들이 이제 세잔의 사과 같은 그림이죠. 그래서 인상파 화가 세잔은 그냥 사과. 우리가 그냥 볼 수 있을 때 대단한 거예요. 누가 나를 그냥 볼 때. 얼마 전에 아기가 이렇게 막 웃으니까 어떤 젊은 아가씨가, 아우, 아기가 웃네. 그러더라고요. 그때 참 저는 보기 좋았어요. 아기는 무심히 보잖아요. 그 무심히 보는 아기를, 아주 젊은 젊은 영혼이 또 보는. 이럴 때 참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그냥 무심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남편하고 영애는 이제 서로 둘 다 그렇죠. 둘 다 안다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 폭력 속에서 피해자, 영애는 어때요? 자기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죠. 존재감이 사라지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니까 사회 속에서 내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생명이란 거는 육체적 생명도 있지만은 사회적 생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만 있다고 해서 삶이 살 수는 없어요. 사회 속에서 내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그 영애는 사회적 존재감을 이제 잃어갈 때, 내 육체 생명까지도 이제 잃어버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남녀의 문제가 참 심각해지죠. 그죠? 남자, 여자, 지금까지 가부장 사회잖아요. 가부장 사회다 보니까 남자들은 어때요? 항상 여자를 이렇게, 남자가 주체고 여자를 대상을 보기 쉬워요.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페미니즘 운동 이러면서 많이 이제 변화되지만은 아직까지 가부장 문화가 강하고 또 페미니즘 운동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다 아직까지 이제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갈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남녀는 함께 살아갈 때 참 우선 남자들은 여자가 얼마나 피엇이 큰지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자지만은 제 어머니가 어릴 때 항상 아프셨거든요. 항상 아프셔서 학교 갈 때마다 막 불안했어요. 학교 오면은 동생들이 저보고 엄마 죽었어. 그럴까봐 공포감에 젖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어머니 말씀을 들어봤죠. 어머니 일생이란 게 참 특하네요. 일대 시대 때 정신대 때문에 15세 이제 결혼하시고, 근데 결혼했는데 그쪽 가문에 신랑이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집을 뛰쳐나오시고, 집을 나오니까 친정에서도 안 받아줘요.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출가 외인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척집에 이렇게 전전하면서 머물렀대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사는데, 그래도 또 시댁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재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버지가 이제 두 분이 따로 이렇게 사시죠. 집 나와서 집을 짓고 이렇게 사셨어요. 그때 어릴 때 저는 그때 이제 태어나죠. 그때 제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어머니가 저를 이제 태교를 하시기 힘들잖아요. 그 상황이 얼마나 상처받고 그런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도 어린 시절의 상처가 저는 너무 커요.
막연한 어떤 불안. 그래서 나중에 불안장애까지 갔는데 이 모든 걸 보면은 어머니하고 나 보면은 어머니가 나한테 피해 준 게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는 또 그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나는 어머니의 그 일생을 이렇게 보면은 아우 너무나 슬퍼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들 어릴 때 이런 얘기 자주 하셨어요. 너희들이 다 크면은 홀로 날아갈 거다. 근데 어머니가 우리 다 키우고 우리 아들들이 이제 다 먹고 살만해져서 어머니가 돈도 드리고 약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다 이제 늙어 힘도 없으시죠. 그 한날 그 돌아가시지 전에 그 고향에 갔는데 마당에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래서 엄마 뭐 해? 그랬더니 엄마가 먼 산을 바라보세요.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 광경이 좀 잊혀지지 않는데요. 이게 그 한국의 지금까지 여자의 일생이에요. 크게 차이는 많겠지만 어쨌든 여자는 큰 피해자예요. 그렇다고 남자들은 또 막 가해자인데 그럼 남자들은 그 가해자만 있나요? 아니에요. 남자들도 엄청 힘들죠. 남자들이 그 먹는 소주잔에는 반이 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또 얼마나 힘들어요. 막 처자식 거내야 된다 이런 강박증이 있고 계속 일하면서 그 의무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남녀 우리 사회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평등하게 그죠?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아름다운 그 가정, 아름다운 공동을 꾸려갈까 이런 고민이죠.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칼 융이라는 정신 분석학자 있죠. 그 분석 심리학자, 심층 심리학자 그래도 우리의 그 심층 심리, 마음속의 영까지 다루신 그 심리학자 계시죠. 칼 융.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남자 안에는 여성성이 있고 여자 안에는 남성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남자니까 저 안에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을 아니마라고 그러죠. 아니마. 그 다음에 그 여성 쪽에는 그 남성성을 아니무스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마 아니무스가 있어서 한 인간이 온전하게 살려면은 그 내면에 있는 그 여성성 남성을 깨워야 돼요. 그 저는 이제 여성성을 깨워야 되는데 저는 살아오면서 주로 남성적으로 길러졌죠. 남자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막 태권도도 배우고 막 씩씩한 남자. 그때 고등학교 때 우리 그 교련이 아주 셌죠. 그 교련 선생님들은 해병대 출신이신 아주 그 멋진 분이셨죠. 그게 막 세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라는 게 씩씩한 건 좋아요, 남자가. 근데 아무 데나 씩씩하면 안 되잖아요. 문제는 그거죠. 씩씩할 때 씩씩하고, 그죠. 나라가 위급할 때 나와서 싸울 수 있고, 그죠. 이런 어떤 그 부족을 지키는 남자도 일단 전사 역할 했잖아요. 근데 여자한테 씩씩하면 안 돼요. 여자한테 아주 부드러워야 되죠. 남녀는 아주 부드러운, 노자가 그랬잖아요. 부드러우면 삶이요, 굳으면 죽음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게 생명성이에요. 근데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여자 앞에까지 딱딱한 거예요. 이게 영의 남편 봐요. 영한테 얼마나 딱딱해요. 굳어 있잖아요. 왜 부드럽게 못해요? 이 남편이 그렇게 길러진 거죠.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딱딱 굳어 있다가 부드럽게 되는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정교조라는 그 88년, 89년이었어요. 그래서 88년도에 그 정교조의 전신인 그 전국 교사협의회, 정교협이죠. 그 활동하면서 그 공부를 함께 했어요, 선생님들하고. 함께 하면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그때 공부하면서 저는 그 새로운 그 삶, 새로운 인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부드럽게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죠. 근데 이게 그냥 엄청 걸려요. 막 10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다 이제 안 되겠죠. 어릴 때 심어진 거. 그래서 온전한 인간은 남자이면서 여자, 양성적 인간이에요. 그래서 요즘 꽃미남이라는 말 하잖아요. 되게 저는 아름다운 말 생각해요. 남자가 꽃 같은. 그죠? 꽃 할아버지를 말 듣었잖아요. 할아버지가 꽃, 이런 할아버지. 막 엄격한 꼰대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죠? 이런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게, 근데 이 사회에서는 어때요? 남자는 남자도 해야 돼. 여자는 여자 돼. 남자 울리면 안 돼. 저는 울리면 안 돼. 그래서 틀들고 운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정교조 하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때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그 뒤에 문학 공부하면서 울고, 저는 그 강의 하다가도 막 울고 그랬어요. 그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요. 그러니까 남자가 울게 되면서 어때요? 나의 아님과 깨어나서 이렇게 온전한 인간을 향해 가게 되더라고요.
완전히 이제 뭐 가는 게 힘들겠지만은 그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쁘죠. 내 길을 찾았다는 게. 그 팔육은 그런 얘기 하죠. 나의 길, 나만의 길을 찾은 게 나의 신화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각자의 신화가 있어야 돼요. 나의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이거 찾는 게 남자는 남성다움, 여자는 여성다움에서 안 찾아져요. 온전한 인간 돼야지 이게 이제 보이죠, 길이. 그래서 그 아니마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래요. 제가 있는 아니마는 첫째는 이브라 그래요. 원초는 여성성이죠. 엄마 같은 여자예요. 나한테 밥을 챙겨주고 엄마 같은 여자. 이런 여자를 남자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모성애. 이런 게 이제 1단계라 그래요, 융은. 그 다음 2단계 올라가면 이제 여성성의 헬레나. 그 트로이 전쟁 그 일으키게 한 원인이 됐다 그러잖아요. 질세 미녀, 그 영국 지색의 여인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헬레나가 이제 2단계, 3단계 성모 마리아 아주 성스러운 여성성이죠. 올라가면 이제 소피아 내게 영감을 주고 지혜를 주는 그죠. 피카소 같으면은 그 사랑을 할 때마다 그 좀 멋있는 명작이 나왔대잖아요. 그렇게 영감을 주는 여성이 소피아예요. 이 4단계 아니마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영애하고 남편이 이제 결혼했을 때 남편은 영애를 단지 밥 챙겨주는 입으로만 1단계 여성성이에요. 그죠? 나한테 밥 챙겨주고 만만하게.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영애는 이제 그런 여성이 아니잖아요. 여성이라는 게 꼭 밥만 챙겨주고 집에 가정주부만 아니라 꿈도 있고 소피아도 있고 이게 복합적이죠. 그 남편도 이제 복합적이에요. 그 남성성은 또 뭐냐? 여성 아니무스는 1단계는 어때요? 근육형 남자라 그래요. 그래서 원시시대에 형성된 남성 사일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원시시대에 힘이 세야지 이제 사냥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성들이 근육형인 남자들 많이 좋아해요. 무시류에 끌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 보다 보면은 그 탤런트 남성 탤런트들이 가끔 우통 벗고 나온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저는 그 아니무스로 해석하거든요. 근육에 보이는 그 탤런트를 보면서 이제 보는 분들이 아니무스를 느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드라마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저 아주 그 지혜가 높으신 선비하고 결혼한 그 마담님이 마당새한테 끌리는 경우 그 있잖아요, 그죠? 이 마당새한테 끌리는 게 이제 아니무스예요. 근육형 남자. 마당새가 도끼자리 휘두르는 그 근육. 이런 게 이제 끌리는 힘이 있는 거죠, 아니무스. 1단계예요. 그 다음 2단계 올라가면 열심히 일하는 남자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아마 농경사에 형성됐을 거예요, 그죠? 한 길을 가는,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 노인처럼 막 집요하게 자기의 목표를 찾자는 이런 남성성을 여자는 좋아하죠. 그래서 남자들이 뭔가 이렇게 할 때 여자들 많이 좋아한다 그래요. 3단계 되면 이제 말 잘하는 남자라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좀 해당될 수 있겠죠. 약간은. 이게 이제 도시국가 같아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 도시국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말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죠, 그 사회를. 그래서 말 잘하는 남성성이 이제 여성 아니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최고 높은 인간이죠. 간디 같은 성가형. 이런 남성성이 있다 그래요. 이게 아니무스예요. 그래서 남성과 여자가 만난다는 거는 둘이 만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무한한 여성, 무한한 남성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엇 그 시에 나오죠. 한 여성을 내게 올 때는 모든 여성의 대표로 온다. 그죠? 여자가 볼 때 남자도 모든 남자의 대표로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남편하고 영애가 결혼 생활을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영애를 볼 때, 너는 밥하고 맘마 이래 보면 안 되고요. 이 세상 모든 여성의 대표로 왔다. 그리고 영애도 이 남편을 볼 때 그렇게 봐야죠. 모든 남성의 대표자. 그래서 무한히 변신할 수 있어야 되죠. 영애가 아침에 밥 차려줄 수도 있고, 그죠? 또 남편이 밥 차릴 수도 있고, 이거는 그때 서로 막 하는 거지. 누가 정해진 거 없어요. 무한 변신해야 되죠. 영애도 소피아도 될 수 있고, 헬라도 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남자도 이렇게 무한 변신하면서 많이 서로 이렇게 만나가는 게 좋은 결혼 생활이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부예요. 근데 딱 서로 고정시켜서 너는 이런 남자, 너는 이런 여자. 슬퍼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참 슬픈 얘기, 이런 얘기 있어요. 제가 강의를 다니다 보면은 많은 얘기 듣게 되거든요. 한 회원이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실직을 했대요. 실직하니까 자기는 이제, 정치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낮에 느닷없이 시누이가 찾아왔대요. 똑똑똑 시누이가 찾아오니까 갑자기 막, 이제, 그죠. 남자는 집에 있으면 안 돼.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신발도 막
그 치우고 안방에 들어가라고 그러고 남편을. 그 남편이 안방에 숨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이가 들어가서 거실에서 얘기한 동안에 남편을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슬픈 이야기잖아요. 남자는 왜 일만 해야 돼요? 일하는 남자가 2단계 아니고 쓴데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무한 변신하는데 우리 가부장 사회는 이게 무서워요. 가부장 사회는 남자가 딱 중심이고 여자는 주변 변두리 아웃사이드 되잖아요. 주체와 대상 나눠줘요. 이게 주체와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은. 누가 주체가 아니에요. 사람은 왜 주체가 면 나라는 게 사실은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는 어때요? 많이 남이 나라는 게 없어요. 내 몸이란 건 다 어디서 먹은 음식이고 내 생각도 다 들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에서는 무아그러잖아요. 나라는 게 실체가 없어요. 나는 있는 듯한데 사실은 없고 또 있기는 있죠. 물하고 똑같죠. 물을 보면은 물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가만히 분해 보면 H와 O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H-O가 둘이 만났는데 물이 돼요. 그러니까 부부도 그래야 돼요. 남녀가 둘이 만났는데 둘이 만나면 둘한테 없는 게 만들어져야 돼요. 물이 만들어지고 무한히 뭐가 막 생성돼야 돼요. 창고를 일어나야 되죠. 이런 만남이 가장 좋은 인간관계죠. 그래서 이런 사람 우리 만나면 막 내가 막 변신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부도 하나의 동기가 되어서 서로 벗이 되고 영적 벗이 되고 그래서 무한히 서로 각자 이렇게 그죠 자기 성숙시켜 나가면서 무한히 만나는 부부가 좋은 부부죠. 그렇게 만나지 못하면 여기 나오는 남편하고 영애처럼 이제 비극을 치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설이 채식주의자는 어때요? 책을 읽으면서 영애를 읽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읽고 남편을 읽는 게 아니라 나를 읽는 독서는 나를 읽는 거죠. 그 책을 읽어서 지식을 흡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풍부해지는 거. 그래서 저는 채식주의자가 굉장히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읽게 하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